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 거는 그 통신망을 거쳐서 오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 네. 본인 거는 통신망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캠에서 들어온 걸 일단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 아, 근데 다른 분들은 또 다 각자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는 다 와이드 스크린처럼 보이고, 예. 예. 그래갖고 혹시 나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다 똑같. 한때는, 예, 그 화면이 예, 이렇게 조그만해져가지고, 또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우연히 저기, 가운데 있는 이 화면을 클릭을 하니까 그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때는 왜 이게 또 이렇게 되지 하고 이 화면을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와, 예, 오늘은 그냥 굉장히 빨리 역동적이신데요. 네. 그래서 8시 딱 맞춰가지고 다 들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6시 20분에 시작하는 모임이 있고 4시 반에 시작하는 모임들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우리 모임이 좀 뭐랄까 출근 시간에 걸리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더 일찍 하시자고 이렇게 여쭤보기도 조금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언제 네. 시간 조정이 필요하시면 의견들 주시면 예, 함께들 이렇게 좀 시간을 맞춰보거나 그래도 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모임하고 이제 겹치지 않는다면 네. 시간 조정도 한번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도 입장순으로 할까요? 아. 예. 혹시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요? 유 대표님. 아, 저는 올려놓은 대로 룰루레몬 스토리라는 책, 네. 그거를 끝냈거든요. 네. 이 책인데요. 네. 예, 예. 이 책인데, 요가복 있잖아요. 네. 요가복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포츠 운동복, 그쪽 회사인 거예요. 룰루레몬이라는 데가. 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칩 윌슨이라고 해갖고 창업자예요. 네. 이 사람이. 예, 근데, 책은 이제, 책이 은근히 두꺼워가지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이게 이제 강변환 대표님이 권해주셨던 책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본인은 진짜 열정적으로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도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어렵게 시작한 거, 소소하게, 그렇게 하고 시작한 것부터 해가지고, 중간에서 계속 이제, 위험 감수하고, 그 다음에 짜잘한 실패에서부터 계속 이겨내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가 굉장히 커졌는데, 세계적인 회사거든요. 그 분야로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옆에서 이익에 집중하려는 모습들에 약간 좀 대항하는 모습? 본인은 최대 주직이는 해요. 그래가지고 본인께 깎이는 것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약간 밖에서 보면 좀 말도 함부로 하고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 룰루레몬 같은 것도 회사 이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이 사람들 옷을 좋아했어요. 네.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발음 어려워하는 거 보고 재밌어서 회사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막 깎아먹는 이야기들 같은 것도 좀 약간 밖에서 보면 생각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 이런 게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끊이지가 않아요. 남이 쓴 게 아니라 자기 자서전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읽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좀
너무한가? 한 사람 말만 들어갖고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해서 사모펀드 쪽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왔던 CEO들, 그 다음에 이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전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네. 안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 잘못했다. 근데도, 그쪽이 잘못했는데 내 말 안 듣고 또 그렇게 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체계가. 아직도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회사고 본인도 저기 그 손을 뗀 상태가 아니면서도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바깥에 남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도 되게 많이 찾아보면서 읽었어요. 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하면서는 제가 그 휴넷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휴넷에서 만들어지자마자 같이 나온 사람들끼리 2000년에 네디21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 네디21이 모양이 좀 갖춰지자마자 또 경영 분쟁이 시작돼가지고 또 나와갖고 그 한국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거기 지나서 파이널시티 이래가지고 계속 만들어 이제 저는 뭐가 충돌이 있고 그러면 나와서 그냥 또 만들고 충돌이 있으면 나와서 만들고 사실은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렇다 하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저는 주로 이제 그 하이텔 이후에 아미넷 사이버시티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이월드 때까지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기술만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지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무지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사용자들하고 그러니까 유저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오히려 저는 좋아하고 회사 쪽 사람인데 근데 그걸 좋아하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거는 저는 좀 보잘게 없었구나.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참 열정이 대단하다. 그쪽으로. 그리고 저는 일만 만들고 그 다음에 바깥에 수주 잘해오고 기술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 이것만 저는 생각을 했지 내부의 사람 간의 역학관계라든가 특히나 자본에 대한 부분을 저는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충돌도 많고 또 쫓겨나고 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냥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오히려 그 사용자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약간 이랬었는데 이 책 보면서 그렇게 크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있는 그런 또 이런 걸 이뤄내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이 사람하고 많이 공감됐던 부분은 다른 부분은 배운다 정도였지 사실은 다 읽고 난 지금도 조금 거부감이 좀 있는데 읽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읽긴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것 하나서 뭐 품질하고 그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가격을 항상 사용자들 입장에서 적정선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모펀드나 기존 경영진들은 계속 이거를 갖다가 그 시장에서 당장만 허용되면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쪽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본인이 누르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자기계발서라고 들었는데 네. 자서전 쪽이었군요. 그냥 아예 제 눈에는 변명서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면서 겪었던 충돌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본인 입장을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읽으시는 분 다르겠죠. 네. 다음은 공 원장님 부탁드릴까요? 예, 유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옛날 사업할 때 이렇게 생각이 다시 확 떠오르는데, 이건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엔지니어하고 이렇게 경영진하고 이게 이제 달랐을 때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던 사업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벤처 기업이면서 특례업체였는데, 이제 엔지니어 쪽이 한 그룹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 설치, 이런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의약품 유통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엔지니어하고 경영진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 그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이 기술은 그 엔지니어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하나가 합해지지를 못했는데,
뭐 그때 옛날 생각이 갑자기 확 납니다. 자, 제가 읽었는 책은요, 여기 메모에 제가 남겨드렸는데, 이거는 책이 조금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정원사의 편지, 이래서 이제 우리 임종학 그 목사님이신데, 제일 가까운 이제 지인이시고요. 이분 이제 방송에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 편지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제 딸이 결혼을 하기 전에 딸한테 선물하는 책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책을 만드셨거든요. 이 정원사, 우리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시골에서나 아니면 가정집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보통 하잖아요. 이쁘게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면 마음속의 정원을 가꾸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원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이다. 궁극적으로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마음의 에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도 그 노인 재가 복지, 요양보호 복지를 감당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평소에 느꼈던 것, 또 살아오신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정원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그 정원을 찾아드리자, 이런 의미로 이제 적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때 이제 접했던 책인데,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번에 한번 꺼내서 다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에덴 동산, 천국이었죠? 그 천국을 마음껏 소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책하고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네요. 예,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읽었다 하면 좀 사실이 아니고요. 요즘에 기로 읽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요즘 귀로 읽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귀로 읽는데요. 그 오디오북 찾다 보니까 이게 뭐 13시간짜리, 15시간짜리들은 그것도 굉장히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 초월자인가요? 그거는 13시간짜리를 갖다가 며칠에 걸쳐서 듣고, 이번에는 찾다 보니까 한 40분, 45분 정도 요약본인데요. 하여튼 제가 채팅창에 올린 것처럼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이게 역사학자가 이런 책을 갖다가 이렇게 저술을 했더라고요. 미야자키 마사가치라고 하는 일본 역사학자인데요. 하여튼 이 요약본을 이제 들으면서 나중에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쭉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은 결국 인간은 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 실제로는 뭐 수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달나라에 가는 이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음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어떤 삶의 여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미야자키 마사카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음식으로 처음 읽는 음식의 세계사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작가는 그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를 친 그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의 식탁 위에는 전 세계의 식자재가 활약하는 대극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8장인가요? 인류를 창조하는 자연이라는 식량 창고, 2장은 이제 농경과 목축에 따른 음식의 정형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의 세계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음식의 세계로 이렇게 그 가시화가 됐던 것이 쌀과 밀과 옥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곡류에 대한 어떤 그 원산지와 그런 주요 곡물에 대한 얽힌 그런 측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육식에서 이제 그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돼지와 양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계 4대 요리가 탄생이 된 배경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어떤 그 국가 간의 활발한 교류, 교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식문화를 발전시킨 부분은 결국 음식이 썩는다라고 하는 부패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어떤 그 식품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발전이 되어온 것들이 오늘날에 이제 그 세계화를 이룬 원동력이 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냉장과 냉동에 대한 그 어떤 식품 전문 분야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에 생긴 지구의 생태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작물이 넘어가고 이런 또 신대륙에서 피운 그러한 그 식량들이 다시 지배국이었던 유럽 쪽의 기업품으로 이렇게 그 탈바꿈하는 그런 배경들을 아주 재밌게 풀어낸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감미료가 결국은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게 일용화품이 된 기업품으로서 설탕이 어떤 그 식품 역사에서 봤을 때 위치,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측면하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100만 인구라는 도시들이 16세기, 17세기에는 세계에 한 뭐 9개 도시가 이제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가공식품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배경에서 가공식품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음식의 이제 세계화가 발돋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달나라에 인간이 달나라에 착륙을 했을 때 비상식량으로 가져갔던 그러한 그 레토르트 식품들이 결국은 그 식품 가공의 역사가 체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될 수 있었고, 또 콜드체인이 실제로 식품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식탁위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실제로 음식의 세계화를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막이라는 뭐 대극장을 갖다가 이제 음식 세계에서 사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첫째가 이제 곡물과 토기의 출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대서양을 통한 음식의 교류가 15세기, 16세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부분, 산막은 부패를 막는 기술의 등장이다라고 해서 18세기에 그 영국에서의 그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화가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그 음식의 역사도 상당히 넓고 깊게 발전이 되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은 냉장식품이 지구의 순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식생활이라고 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문명의 탄생과 교류, 그러한 변화 과정들을 이렇게 요약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사학자가 하던 이런 그 식품이라고 하는 음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식품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음식과 이런 그 세계사를 접목을 시켜서 풀이해 나갔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발효식품인 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세계화가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책 속에 어떤 한 별이라든가 이런 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던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로 읽으셨는데 그 메모는 엄청나게 많이 하셔서 이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강기남 대표님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지금 출근 중이라 네. 이거 듣고 출근하려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영진 대표님 맨 처음에 발표하신 책이요. 잘 안 들리나요? 잘 아니요,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유영진 대표님 그 발표한 책 네네. 책을 보다가 너무 두껍고 흥미롭지 않으면 그냥 덮어버리세요. 저는 끝까지 다 읽었어요. 왠지 저는 그 출판사 사장이 교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 그 회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다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선물을 하니까 전 두꺼운 책은 보기도 전에 그냥 질려가지고 저는 주신 그 정성만 생각해도 당연히 딱 적용해서 그런데 어쨌건 끝까지 잘 읽었어요. 이제 제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 드린 거지. 예, 네. 책을 또 다른 분들이 읽으시면 또 그분의 또 의견이 충분히 있을 만한 그 색깔이 있는 책이에요. 예. 네, 어쨌든 죄송하고 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자서전 책은 잘 읽질 않아요. 옛날에 김의중 그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런 자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은 나름대로 그냥 읽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의 일인데. 근데 그 이후에 그냥 이렇게 그 일상의 사람들이 써놓은 자서전을 보면 이거 내가 이 책을 왜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봐서 내용이 본인의 어떤 그런 성공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는 중요하지만 그냥 일반 독자들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흥미롭지는 않다라고 그래서 저는 자서전은 잘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유영진 대표님께서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리더 중에서 엔지니어랑 경영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가 많으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리고 또 구조니까 서로 그거를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지 않으면 오해라는 건 계속 앞으로도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최미정 강사님, 바쁘신 것 같은데. 네, 강의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하태진 시인님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안 들려요. 일단 지금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최미정 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란 책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 포스팅했으니까
그 포스팅한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폴란드의 올가 토카르축이라고 하는 분인데 201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2018년도는 노벨 문학상이 발표가 없었어요. 2019년도에 2018년도 및 2019년도 노벨 문학상을 발표를 했는데 2018년도 노벨 문학상 받는 분으로 올가 토카르축이라는 분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를 했죠. 근데 이분이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이 표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이분이 2018년도에 플라이츠라는 소설로 맨부커 상을 또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맨부커 상을 수상을 하고 2019년도에 2018년 수상자로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 잃어버린 영혼이 글은 이 올가 토카르축이 썼고 또 폴란드를 대표한 일러스트레이터 요한나 콘세요라는 분이 연필 드로잉을 해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이 페이지수는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세봤더니 48페이지예요. 근데 글은 4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왼쪽 페이지는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인을 찾아오는 행적을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이 영혼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주인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 페이지예요. 왼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인데 오른쪽에는 이 주인공이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본다면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은 글을 쓴 화면이에요. 한 7, 8페이지 정도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분이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본다면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영혼은 주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큰 혼란이 벌어져요. 영혼은 머리를 잃고 사람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영혼들은 그래도 자기가 주인을 잃었다는 건 알지만 사람들은 보통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당신 영혼을 잃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장소를 찾아서 편안히 앉아서 영혼을 기다리라.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영혼이 자기를 찾아오는 모습, 주인공은 집 책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모습, 이렇게 이 그림책이 쭉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름이 안이에요. 그래서 도시 변두리에 작은 집을 구해가지고 날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기다립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분이 수염이 엄청나게 또 머리도 엄청나게 자랐는데 그 자기를 찾아오는 영혼을 기다리느라고 그런 손질을 안 하고 작은 창가 탁자에 앉아서 그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영혼이 이렇게 오솔길을 찾아서 오고 이 창가에 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혼이 찾아왔어요.
창가를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화면이 좀 흐리죠. 이게 이 트레이싱 페이퍼라고 하나요? 빛은 통과하는데 그게 흐리게 보이는 그런 페이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어느 오후 문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의 앞에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 서 있었습니다. 영혼은 지치고 더럽고 핥혀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혼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영혼이 이제 찾아오고 주인공은 머리는 엄청 기르고 수염이 머리보다 더 기른 모습 같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 그림이 전부 이렇게 연필 드로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빛 그런 회색 쪽의 그림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컬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영혼이 이제 만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대인들이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한 이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린 그런 책인데 이 올가 토카르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벨상도 받고 맨버커상도 받았는데 그 전에 아까 소개했던 폴라이츠라는 책이나 야곱 이야기라는 책으로 이 폴란드 최고 문학상인 미케 문학상을 2차례나 수상을 했고 또 폴라이츠로 맨버커상을 받았는데 이 2018년도에 우리 누구죠? 소년 온다슨 한강 작가가 힘이라는 작품으로 이 맨버커상 후보로 같이 올랐었어요. 그때 이분이 받았던 그런 얘기고 또 요한나 콘세이쇼라고 하는데 그림을 그린 분이 이렇게 아까 글을 쓴 사람은 62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림을 그린 사람은 71년도 지금은 이제 50 초반이죠. 일러스트레이터로 아주 유명하게 성공했는데 지금 프랑스에 정착을 했어요. 2002년도에 부산 비엘날도 왔다 간 그런 분입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다면 블로그를 그림책은 워낙 이 그림이 많지 않으니까 이 그림을 보고 주로 내용을 이렇게 읽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강기남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넘어가시죠. 네. 아까 그쪽에서 잡음이 들어와서 제가 그 마이크를 껐었어요. 네. 예. 운전에 집중하셔요.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 그 소감이라고 하긴 좀 저기 하지만 원래 그 이야기했던 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많이들 쓰는 표현이 인디언은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린다가 인디언의 말타기라는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책하고도 살짝 닿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링크들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큐티 네. 묵상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또 맥락이 또 다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나무 위키에 있는 큐티의 기원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링크 하나 지금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예. 네. 이제 그걸 이 인디언들이 말 타고 가다가 중간에 서서 있으면 왜 이렇게 서 있냐? 그때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해서
영혼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좀 이제 단축시키느라고 뺏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은 긴 여운 이런 저기를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또 우리 하태진 시인님이 꼭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영 안 나오는가요? 예, 여전히 안 나오네요. 예, 처음에 그 접속을 하면서 접속이 잘못되면 그 음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유 대표님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갔다 예. 들어야 돼요. 예. 30분이 벌써 한 4분 지났네요. 예. 오늘 또 즐거운 최고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